누구나 한 번쯤은 홍삼을 드셔본 적 있으실 겁니다. 홍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그중 하나는 아마도 건강일 것입니다. 인삼이나 홍삼이 들어간 식품은 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홍삼을 여러분이 먹어도 과연 건강해질까요? 다시 말해, 홍삼은 누구나 먹어도 되는 걸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나 자신이나 내 자녀가 홍삼을 먹어도 되는 체질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홍삼에 대한 고민,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까지 홍삼은 누구에게나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인삼은 부작용이 있어도 홍삼은 누구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홍삼은 부작용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홍삼을 드시는 분들은 홍삼을 먹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는지, 또는 나에게 생기는 증상이 혹시 홍삼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홍삼이 효능이 있기는 한 걸까요? 지금까지 말한 홍삼에 대한 궁금증들을 한동화의 웰빙의 역설 책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해 드립니다. 홍삼이 누구에게도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마케팅 기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1979년 미국에서는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삼을 과다 복용한 결과 인삼 오남용 증후군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만약 홍삼의 관리와 유통 체계가 지금처럼 경제 논리에만 맡겨진다면 조만간 우리 국민도 홍삼 오남용 증후군에 시달릴 것이 분명합니다. 인삼의 약효를 살리고 부작용을 줄여준다는 홍삼도 인삼이 맞는 체질이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홍삼이라는 단어는 조선 정조실록에 생인삼은 쉽게 썩어버리기 때문에 보관과 유통을 위해 홍삼을 만들었다 라는 기록에서 유래됐습니다. 인삼이 가장 잘 맞는 체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음인인데요. 소음인의 장에는 인삼의 사포닌을 소화할 수 있는 프라보텔라오리스라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체질은 이 미생물이 없을까요? 다른 체질은 이 미생물이 아예 없거나 특정 효소 결핍으로 인해 인삼을 복용해도 사포닌을 분해 흡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인삼을 먹으면 두통, 안구충혈, 두둥거림, 상기감,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약 20%는 이 사포닌 분해 효소가 결핍돼 있습니다. 홍삼은 누구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도 특정 미생물이나 효소가 없으면 잘 소화되지 않습니다. 홍삼의 사포닌 역시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홍삼에서 검출되는 사포닌들이 인삼보다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삼이 안 맞는 체질은 홍삼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 흡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발효 과정을 거친 홍삼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홍삼을 발효해 발효 홍삼을 만들 수 있는데 발효 과정을 거치면 고분자 화합물인 사포닌이 미생물에 의해 저분자 화합물로 쪼개집니다. 발효 후에는 이미 소화된 사포닌 대사산물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인삼으로 홍삼을 만드는 과정은 발효가 아니라 숙성일 뿐입니다. 홍삼은 인삼과 성상은 다르지만 인삼의 기운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인삼을 찌기 때문에 열의 기운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음의 기운이 보충된 것일 뿐 인삼의 온열한 약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홍삼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알려드릴 테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열을 동반한 급성 염증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항상 상기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열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홍삼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혹시 복용 중인 홍삼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홍삼 때문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홍삼을 먹인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음인이라고 해도 인삼이나 홍삼이 병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약재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단일 성분만 들어오는 경우 특정 경로만 과도하게 활성화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삼, 즉 수삼을 95도에서 97도 정도에서 찌고 말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 70%의 수분 함량이 12% 정도로 줄어들면서 장기 보관이 용이해집니다. 홍삼이 되는 과정에서 홍삼만의 특별한 사포닌이 생겨나는데 홍삼의 사포닌들은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며 홍삼의 사포닌은 새로운 성분이라기보다는 인삼 사포닌이 열 작용에 의해 홍삼 사포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최근 홍삼을 복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삼은 알려드린 것처럼 누가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또는 자녀가 홍삼을 먹어도 되는 체질인지 알아보시고 장기간 복용하는 것 또한 좋지 않으며 발효 홍삼을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분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내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